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일입니다. 오전 5시 42분입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 제목이 그래도 그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야 했다. 평양에서 냉면을 먹는 자리에서 리승권이라는 자가 이거 뭐 욕설이라 해야 됩니까? 이거 뭡니까? 욕설도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망은? 적당한 말이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에 대한 우리 기업인들의 심정을 이렇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서 냉면 겨우 삼키고 돌아오니 특보가 다 모이라. 이게 지금 한국 정치와 경제, 권력이 경제에 올라타고 온갖 독이와 독선, 기행을 펼치고 있다. 이 칼럼의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권력의 갑이 눌려 있다. 경제 해답은 나와 있는데 그 해답을 거부하는 정치 권력이 경제 위에 올라타고 온갖 오기 독선 기행을 일삼고 있다. 북핵이 없어지고 미북 관계가 정상화되면 기업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대북 투자를 연구할 것이다.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해도 돈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전혀 돼 있지 않다. 그런데도 글로벌 기업 총수들을 초등학생 줄 세우듯 평양에 끌고 갔다 했습니다. 가서 목구멍에 억지로 냉면을 넘겼더니 돌아와선 대통령 특보라면서 또 다 모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 정치고 경제다. 이러다간 경제만이 아니라 남북까지 깽판으로 갈 수 있다. 남북까지 깽판으로 갈 수 있다. 지금 한국 기업인들은, 한국의 위대한 기업인들은 그 리승권이라는 국장급 인사로부터 수모를 당한 그 자리에 있었던 한국 기업인들은 세계적 기업인입니다. 세계적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북한 GDP의 한 5배쯤 될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꼴을 당하도록 한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북한을 감싸고 우리 기업인들을 몰아세우는데 동조하고 있어요. 북한에.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안전은 포기하고 김정은의 안전, 김정은의 행복을 챙기는데 지난 1년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효과도 별로 없어요. 문제는. 대북 제재 열어주려고 노력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 경제가 파산되는 것을 원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는데 한국 기업인들이 남북한 정권에 협공당하고 있는 이런 꼴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경제 살리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오랜만에 청와대와 경제부처가 모두 참석해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곧 열린다고 하는데 회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기업을 도울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업을 압박할 것이냐, 공정을 앞세워가지고 그게 주제가 될 것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나는군요. 보통 사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정치인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기업인은, 사업가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리저리 괴롭히면서 권력의 단맛을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조선조가 이런 나라였어요. 조선조가 이런 나라였습니다. 북한이 그런 나라입니다. 북조선 할 때 그 조선은 조선조의 가장 나쁜 점, 즉 산농공상을 그냥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산농공상은 뭡니까? 사자, 과거시험 합격자가 권력을 잡고 물건 만드는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을 경멸하면서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가렴주고 하다가 결국 건전한 경제력, 튼튼한 군사력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식민지로 끌고 간 것, 이게 바로 조선조죠. 지금 북한은 뭘 하고 있습니까? 북한도 기업을 무시하고 돈벌이를 경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금지시켰다가 결국은 주민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조선이나 북한이나 백성이나 주민을 노예화시키는 점에 같습니다. 산농공상, 기업인을 정오한, 기업인을 경멸한 결과입니다. 지금 한국의 좌파 세력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급투쟁론, 반기업. 그러니까 한국의 나쁜 전통은 조선조 4대부의 산농공상, 북한 노동당 정권의 반자본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좌파의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면면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 한국 사람이 가진 독특한 사촌이 논을 싸면 배가 아프다 하는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이승만 체제에서 자라났습니다. 박정희 후원하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항상 사자로 대표되는 이 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선동 언론, 정치 검찰, 정치 판사, 제왕적 국회, 그리고 귀족 노조, 사면 초과에 있는 것이 한국의 대기업입니다. 지금 대기업을 공개적으로 편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있습니까? 다만 요사이 워낙 기업이 몰리니까 이제 언론도 대기업을 변호하는 글을 조금씩 쓰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인은 해외에서 항상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만들어내는 한국의 제조업은 세계 5위입니다. 5위. 한국은 아시아의 독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화학공업 덕분에. 한국의 기업은 합리적 경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과학적 경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기업은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이병철 선생의 기업 이념이 1950년대 사업 보국, 인재 제일, 그리고 합리 경영이었습니다. 즉 한국의 기업을 지금 옥죄고 있는 좌파 세력 또는 친북 세력은 역사의 수급 반동 세력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인은 위대한 진보 세력이고 문명 건설 세력입니다. 문명 파괴 세력이 문명 건설 세력의 핵심인 기업인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 북한에서 냉면 먹다가 모욕을 당한 기업인들이 남한에 오니까 특별한 사람이 다 모여라라고 했다. 오늘 조선일보의 지적입니다.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한국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을 만들어냈죠. 그게 바로 기업인이었습니다. 기업인.
두 분이 펼친 한국 현대사의 무대 속에서 기업인, 군인, 과학, 기술자 이분들이 새로운 역사 창조의 주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다시 사자로 대표되는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노조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마라톤을 할 때 모래 주머니를 차고 지금 달리고 있는 꼴입니다. 기업인은 어떤 면에서 성직자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기업인 아닙니까?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거 말고 자기 돈으로, 자기 머리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성직자입니다. 왜냐? 행복은 일자리에서 나옵니다. 성직자를 지금 부하처럼 졸개처럼 다루고 있는 남북한의 계급투쟁론자들, 이제는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이 사업가들을 보호를 해야 합니다. 국민은 기업 보호, 기업은 국민 보호죠. 감사합니다.